아이를 키우는 일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같다. 다산 정약용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글에서 정치보다 가정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가정에 있고 가정의 근본은 부모의 마음에 있다고 했지요. 그에게 가정은 세상의 가장 작은 나라였습니다. 부모는 그 나라의 임금이요. 아이들은 그 품 안에서 세상을 배우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언제나 스스로를 먼저 다스리라 했습니다. 부모가 바로 서야 자식이 그 그림자를 밟으며 바르게 걷는다. 이것이 그가 남긴 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식을 세상의 도구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의 글 속에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에 진짜 의미를 찾아보려 합니다. 어떤 말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조선의 한 학자가 남긴 지혜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말은 오래되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의 마음에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 속으로 함께 걸어가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르치기보다 먼저 보여라. 이것은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남긴 수많은 글 중에서도 가장 자주 반복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유당전서의 계자서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아이에게 많은 말을 하지 말라. 그보다 너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 다산은 말로만 가르치는 부모를 경계했습니다. 말은 잠시 머물지만 행동은 오래 남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식은 아버지의 그림자를 밟으며 자란다고 했습니다. 즉, 부모가 걸어간 발자국 위로 아이가 발을 딛는다는 뜻이죠. 아이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으로 배웁니다. 부모가 화를 참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인내를 배우고, 부모가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모습을 보면 자비를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누군가를 헐뜯거나 불평만 늘어놓으면 그 아이의 마음에도 세상을 향한 비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점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선비의 길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묵묵히 공부하고 백성의 편에 서서 책을 썼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교과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고난을 보고 배우며 어떻게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를 깨달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말로 교육합니다. 공부해라. 예의 있게 행동해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하지만 정작 그 말이 끝난 뒤 스마트폰을 보며 한숨을 쉬거나 운전 중에 누군가를 욕하고 아이 앞에서 서로를 탓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말보다 훨씬 더 강한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정약용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부모의 말은 하루를 남기고 행동은 평생을 남긴다. 진심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가르치는 일이 앞서야 합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히기 전에 부모가 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이에게 예의를 강조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다산은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좋은 부모는 말을 줄이고 삶으로 가르친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이 아이의 마음에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정약용의 이 한 문장에서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그림자를 밟으며 자란다. 그림자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이 부모의 첫 번째 공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되 지나치지 말라. 정약용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도
언제나 따뜻한 말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나치면 결국 아이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여유당전서의 여러 서간문을 보면 다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 자식은 스스로 설 자리를 잃는다. 사랑은 부모의 본성이고 그것이 모든 교육의 근본이지만 그 사랑이 제어되지 않으면 방종으로 흐르고 결국 아이의 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목민심서의 민편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마음과 자식을 대하는 마음을 함께 비유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되 법을 세워야 하고 자식을 사랑하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근본이 돼 제어하지 않으면 방종이 된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생각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의 부모들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 사랑은 불안과 걱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사는 아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너를 걱정하는 마음을 이기려 한다. 너를 위하는 마음이 너를 망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는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자식의 자립을 가로막는 덫이 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은 낯설지 않습니다. 아이를 너무 지켜주려는 마음, 조금이라도 힘들면 대신 해결해 주려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아이의 시련을 빼앗고 실패의 경험을 앗아간다면 그 사랑은 결국 아이를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정약용의 시대엔 부모가 아이를 직접 가르쳤지만 오늘의 우리는 수많은 학원과 정보로 아이를 둘러쌉니다. 그러나 다산의 말은 여전히 같습니다. 사랑은 절제되어야 한다. 절제가 없는 사랑은 보호가 아니라 통제이고 그 통제는 아이를 위축시키고 부모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진짜 사랑은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잡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뒤에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보는 힘입니다. 다사는 자식에게 스스로의 길을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그저 곁에서 묵묵히 등을 지켜주는 존재일 뿐이라고. 우리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손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보다 믿음이, 간섭보다 기다림이, 그리고 보호보다 자율이 더 큰 사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약용의 말이 다시 마음에 울립니다. 사랑은 근본이 돼 제어하지 않으면 방종이 된다. 사랑은 따뜻해야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절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절도가 아이를 사람답게 세우고 부모를 진짜 어른으로 성장시킵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이 때로는 멈춤을 배워야 하는 이유. 그것을 다사는 이미 200년 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부보다 사람됨을 먼저 가르쳐라. 정약용은 자식에게 글을 배우라고 가르쳤지만 그보다 앞서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를 물었습니다. 여유당전서의 훈자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글을 배우는 목적은 도를 배우기 위함이다. 글재주가 덕을 이기면 재앙이 된다. 다사는 학문을 단순히 지식의 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공부는 삶을 바로 세우는 길이었고 글은 덕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문장은 덕을 꾸미는 옷이지 덕 그 자체가 아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그 안이 텅 비어 있다면 허망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시험을 잘 치는 아이라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그 재주는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들들에게 강조한 것은 배움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배운 자는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단속하라. 지식은 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남을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슬픔과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보았던 많은 사람들, 글을 잘 읽고 말을 잘하지만 그 지식을 자신을 꾸미는 데만 쓰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결국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사는 아들에게 배움이 교만을 낳지 않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 말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아이의 공부 성적, 학원, 스펙, 영어 점수. 이 모든 것들이 공부의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사는 묻습니다. 그 공부가 내 마음을 더 바르게 만들고 있는가? 공부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하는데 그 도구가 오히려 타인을 해치는 데 쓰인다면 그것이야말로 다산이 경계한 지식의 재앙입니다. 다산이 말한 사람됨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겸손하게 배우며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태도. 그것이 학문의 출발점이자 인생의 근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운 사람은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덕이 없으면 학문은 허공의 집과 같다. 덕 없는 지식은 공허하고 덕이 있는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빛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더 많은 공부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입니다. 시험보다 사람을 먼저, 성취보다 성품을 먼저 가르치는 것. 그것이 다산이 남긴 진짜 교육의 유산입니다. 천천히 되뇌어 봅니다. 문장은 덕을 꾸미는 옷이지 덕 그 자체가 아니다. 공부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한다면 그 배움은 아이를 단단하게 키워줄 것입니다. 정약용이 바랐던 세상. 그곳은 똑똑한 사람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고든 사람이 많은 세상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꾸짖을 때는 잠시, 이해할 때는 오래. 정약용은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엄격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유당전서의 유자서를 보면 그는 자식을 훈육할 때 분노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가 남긴 한 문장이 있습니다. 꾸짖음은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다사는 꾸짖음의 목적이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분노가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화를 내며 꾸짖으면 그 순간은 내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나 아이의 마음은 영영 나로부터 멀어진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에도 자식은 부모의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으로는 진심을 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고칠 때 분노가 아닌 냉정한 마음으로 일러주되 그 뒤에는 반드시 따뜻한 품으로 감싸주라고 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잠시 꾸짖고 오래 이해하라. 꾸짖음은 귀로 남지만 이해는 마음에 남는다. 그의 이 말에는 교육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를 바꾸는 것은 부모의 큰 소리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질 때 아이는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정적 훈육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바쁘고 지친 하루 속에서 아이가 실수하면 무의식적으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앞서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산의 말을 떠올려야 합니다. 분노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 위안이다. 아이의 잘못을 고칠 때 감정이 앞서면 그 순간의 분노는 전해지지만 가르침은 사라집니다. 다산은 분노의 꾸짖음을 경계하며 사랑의 일침을 권했습니다. 그는 자식을 다스리는 법을 정과 의의 조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로움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정이 없으면 메말라진다고요. 그래서 꾸짖음은 반드시 짧고 단호해야 하지만 그 뒤의 이해는 길고 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의 부모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아이의 잘못을 발견하면 먼저 말합니다. 왜 그랬어? 몇 번을 말했니? 하지만 다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부터 들여다보라. 그 행동 뒤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보라. 그는 아이의 행동을 꾸짖기보다 그 행동을 낳은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훈육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말은 결국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아이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부모가 마음을 가라앉혀라. 꾸짖을 때는 잠시만 분노하고 그 뒤로는 오래도록 품어주는 것. 그것이 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요. 오늘도 아이와의 하루 속에서 우리가 다산의 이 한 문장을 기억한다면 그 관계는 조금 더 단단해질 겁니다. 꾸짖음은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꾸짖음의 끝에는 언제나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사랑으로 다스리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의 길을 대신 정하지 말라. 정약용은 아버지로서 또 스승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유당전서의 여러 서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각기 타고난 기질이 있고 그 기질에 맞는 길이 있다. 다사는 자식에게 어떤 직업이나 삶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식의 성향을 깊이 관찰하고 그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려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남이 걷는 길을 따르지 말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모는 길을 내주되 걸음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그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아이가 넘어질까봐,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길을 닦아주고 방향을 정해주며 때로는 아이 대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인생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 부모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정약용은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지만 그 책임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성장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도 늘 말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가르치는 자는 단지 길을 비춰줄 뿐이다. 이 말은 제자에게만이 아니라 자식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는 벼슬길보다 바른 마음을, 성공보다 성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교육에는 언제나 스스로의 주인이 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선택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길이 열려 있고 그만큼 부모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아이의 길을 대신 설계합니다. 이 대학에 가야 성공할 거야. 이 일을 해야 안정적이야. 하지만 정약용의 말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대의 길은 오직 그대가 만들어야 한다. 아이의 길을 대신 정하려는 마음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아이의 자유를 가둘 수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길 위에서 스스로 걸어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다사는 한 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희가 나보다 훌륭하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너희의 길을 너희의 발로 걷길 바란다. 그는 자식의 성공보다 자식의 자립을 더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이가 걸을 길을 조금 더 환하게 비춰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길 위를 걷는 것은
결국 아이 자신입니다. 그 걸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길을 내주되 걸음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이 말이 바로 정약용이 남긴 자율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이의 길을 막는 벽이 아니라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정약용의 지혜는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이의 삶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피어나는 또 하나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되새긴 5가지 마음. 보여주고 절제하고 사람답게 사랑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이 5가지는 모두 정약용이 평생 품었던 가정의 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도와 같다. 나를 닦는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라. 그에게 가정은 세상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부모 자신이 수양하고 사랑의 의미를 다시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가르침은 언제나 부모에게로 향합니다. 아이를 바로 세우고 싶다면 먼저 부모가 곧아야 한다. 그의 교육은 자식을 위한 말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를 가르치며 스스로를 잊습니다. 하지만 다사는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국 나를 키우는 일이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의 눈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아이의 실수를 통해 내 성정을 돌아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부모도 함께 자라나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교육의 완성입니다. 오늘 하루 다산의 글을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오늘 어떤 그림자를 아이에게 남겼는가? 보여주고 절제하고 사람답게 사랑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이 5가지 마음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자라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정약용의 따뜻한 지혜가 부드럽게 닿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